원래 선관위가요 총선, 지선, 뭐 대선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농협조합장 투표 같은 것도 관리해주거든요. 대학교 네. 총학생회장도 관리해줘요. 원하면. 대행해주는 거죠. 네. 근데 이번은 각 당의 경선 관리 못 해주겠답니다. 뭐야 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60일 이내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각 정당의 경선까지 관리해줄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아서 관리해라 직접. 이러면 약간 대혼란이 오는 좀 상황이 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관위 입장에서 대선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여력이 없다 이해는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선하고 좀 다르게 일반 정당의 투표는 뭐 자기들끼리 경선 룰을 만들겠지만 제3자가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정하게 그런 거, 봐달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선관위가 지금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니 모든 실무를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관리라도 해달라는 거고. 근데 이건 굉장히 도발적이고 건방지고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국회에 요구하면 될 일을 어디 건방지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배째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선관위의 자세가 와, 매우 건방지. 반기문 출마 자격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는 기분이 벌써 이렇게 뭔가 편파적인 느낌이 드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편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못하겠으면 왜 못하는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 하고 나자빠지는 거잖아. 나는 내가 의도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는지를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개표 문제랑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야권에서 현역 의원 송영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수개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법안 만들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선 관리나 대선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엄살 억지를 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개표를 하게 되면 자기들 주장대로만 하면 난 죽어 이런 식이야.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엄살에 대한 미리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예, 뭐 느낌을 그것도 봐요. 동의해요. 예산 이제 따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아니, 예산 따는 문제가 아니고 수개표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경우도 보이고. 있고 예산 따낼 경우에도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요 일반 법률 이하의 조직이 아니에요.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 검사나 뭐 행정부하고 달라요. 굉장히 초법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엄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준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실수로 나라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수개표 문제가 저희도 이제 시민의 눈도 지금 서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부정선거를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시비를 일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공무원이라 말하는데요. 14,700곳 선관위 단 한 명도 나온 놈 없습니다. 다 지자체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 종사 업무로 교육받고 투입되는 겁니다. 14,700곳을 다 선관위가 관리한다는 건 해방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선관위들은 오히려 종사자들 교육시켜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이고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내놔야 할 아주 준엄한 기관이 건방지게 협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획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범죄다.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은 정권 교체가 유력시 되는 야권 쪽에 데미지 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내부적으로 왜 예전에 통합진보당 그런 사태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원래 하던 짓을 하라. 농협조합장 선거 대주면서 지금 공당에 이 사람들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일정이 자기들이 역할이고 의무고 대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당이 몇 개나 된다고 수십 개도 아니고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판국에 같은 지금 놈들. 이루고 있어? 간단하게 제가 그 선관위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관위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그 근무 환경이 어떠냐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현직인 사람이 답변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거만 좀 언급해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다 빼고 선거철과 비선거철의 업무량에만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통령 선거에 관계된 거는 광역시도 선관위가 굉장히 힘들다. 야근은 밥 먹듯 한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한 2, 3개월이겠죠. 그리고 각종 수당 통장이 수시로 꽂힌다. 힘든 만큼 수당이 쏠쏠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썼고요. 비선거철에는 한마디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렇겠지.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오고 문서 한 장 안 오고 민원 전화가 오면 직원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자기가 받겠다고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할 일이 없어서 4월달 10월 정도에 보선이 있고 네. 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선이 또 없어요. 네. 등등의 그런 개념으로 굉장히 꿔퍼지기지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니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답변을 할 정도니까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김은임 메일입니다.
제기동에서 새날 방송 잘 듣고 있는 두 자로 줄여 기무라고 합니다. 최근 새누리당에 대권 후보가 없다고 해서 언론이 불임정당이라고 네이밍을 붙였죠. 심지어 진보 팟캐스트에서 나름 유명한 패널들조차도 불임정당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요? 가뜩이나 매일 죽고 싶고 목숨 걸고 임신하려고 시도하는 고통받는 부부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혹시 새날에서도 불임정당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앞으로 다시는 이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난스럽게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말 조심합시다. 제기동에서 두 자로 줄여 기무씀. 예. 새가 날아든다에서도 이런 표현을 몇 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있을 거라고 대답하냐면은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다면 사과를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쓰는 말 중에 이렇게 어떤 특정인 분들한테는 가슴 아픈 그런 경우가 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불임이라는 표현 아니라도 그냥 풀어서 쓸 수도 있잖아요. 대선 후보 없는 정당이라고 하면 되지.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 무슨 상품을 이야기하면서 살색 있어요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살색이 있다고 어떤 가게를 갔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쪽 팀이었고 귀로만 들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색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는구나. 뭐 살색의 기준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색깔이구나.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통 살구색이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용어를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들이 저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의식을 높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약간 이게 이제 좀 연관이 있는 건데 엄청 날씨가 최근에 추웠잖아요. 커피숍이었는데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다른 비즈니스 이야기를 잠깐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문 가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문 열고 나가시는데 자기들이 밖에 이야기하느라고 문 열고 나가고 나서 문을 안 닫아줘요. 아하. 이게 엄청 추운 바람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선진 국가라고 불리울 정도의 사람들이 되려면 국민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심결에 한 것들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추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 없이 담배를 피웠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하지가 아니라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를 인식해 줄 때만이 그게 진정한 저는 그 민도가 높은 국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마트 큰 마트 가서 이제 카트가 이렇게 지나가면 누군가는 내가 카트의 십자로를 지나갈 때 나 때문에 멈춰 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미국 같은 데서는 그거 썰이라든지 고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가죠. Thank you. Excuse me. Excuse me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죠. 나만 직진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가줘야 이게 진정한 좋은 나라에 저는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자, 불임정당이란 말 공식적으로 안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제가 편집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닉네임 없음님. 그 이메일에가 보면 보통 자기가 설정해놓은 이름이 있잖아요. 닉네임 없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새가 날아든다 애청자입니다. 2017년 1월 14일에 업로드한 2010회 분열하는 최순실 패밀리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22분 37초에서 22분 53초 부분에 최태민이 죽었을 당시에 빈소에 임선희 씨 옆에 박근혜 씨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다섯째 부인과 같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결정적인 부분은 거기에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2016년 12월 31일 기사 등을 검색해보면 박근혜 씨는 임선희 씨가 사망했을 때 상복을 입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태민이 죽었을 때는 그의 자식들 중 일부와 몇몇 사람들이 거의 도둑 장례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도 최태민이 죽은 사실을 한참 후에 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송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새가 날아든다 해서 잘 조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은요. 이 메일이 오기 전에 방송 나가고 제가 뜨거 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하다 보면은 도둑이 들려면 뭐뭐뭐 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개도 안 짖는다 이런 것처럼 네. 방송 중간에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만들다가 보면은 막 토론이 치열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쩔 때는
명백하게 틀린 팩트를 그냥 지나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안 걸러지는 경우가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완벽하게 잘못 나간 이야기고요. 그 전에 우리가 방송했던 다른 방송에서는 최태민이가 아니고 임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랬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걸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이 잘못 나가는 경우인 거죠. 예. 실제로 방송하다 보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저런 말을 내가 방송에서 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어요?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으면서 왜 저렇게 말했지? 예를 들어서 볼펜을 펜볼이라고 한다든지. 이걸 제가 발언한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 이거를 하도 최태민이 입에 올마서 그냥 자동으로 나온 것 같아요. 황진미 씨로 기억하는데, 내 황진미 씨도 동조를 했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첫 발언을 뗐고 황진미 씨가 옆에서 동조를 바로 했어요. 계셨네 이분이. 범인이 계셨네. 네. 닉네임 없음님이셨습니다. 늘겠지만 제 3자가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공정하게 거, 봐달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선관위가 지금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니 모든 실무를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관리라도 해달라는 거고. 근데 이건 굉장히 도발적이고 건방지고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국회에 요구하면 될 일을 어디 건방지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배째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는 선관위의 자세가 와, 매우 건방지. 반기문 출마 자격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는 기분이 벌써 이렇게 뭔가 편파적인 느낌이 드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편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못하겠으면 왜 못하는가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 하고 나자빠지는 거잖아. 나는 내가 의도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는지를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개표 문제랑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야권에서 현역 의원 송영길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수개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법안 만들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선 관리나 대선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엄살 억지를 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개표를 하게 되면 자기들 주장대로만 하면 난 죽어 이런 식이야.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엄살에 대한 미리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예, 뭐 느낌을 그것도 봐요. 동의해요. 예산 이제 따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굉장히 예산 따는 문제가 아니고 수개표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엄살처럼 경우도 보이고. 있고 예산 따낼 경우에도 있는데 지금 선관위 나온 놈 없습니다. 다 지자체 공무원과 교사가 선거 종사 업무로 교육받고 투입되는 겁니다. 14,700곳을 다 선관위가 관리한다는 건 해방 이래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디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선관위들은 오히려 종사자들 교육시켜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내놔야 할 아주 준엄한 기관이 건방지게 협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걸 획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범죄다. 그리고 하나 더는 뭐냐면은 정권 교체가 유력시되는 야권 쪽에 데미지 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선거 관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내부적으로 왜 예전에 통합진보당 그런 사태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원래 하던 짓을 하라. 원래 선관위가요 총선, 지선, 뭐 대선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농협조합장 투표 같은 것도 관리해주거든요. 대학교 네. 총학생회장도 관리해줘요. 원하면. 대행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이번은 각 당의 경선 관리 못 해주겠답니다. 뭐야 왜?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60일 이내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각 정당의 경선까지 관리해줄 여력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아서 관리해라 직접. 이러면 약간 대혼란이 오는 좀 상황이 와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선관위 입장에서 대선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여력이 없다 이해는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하려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선하고 좀 다르게 일반 정당의 투표는 뭐 자기들끼리 경선 룰을 는요 일반 법률 이하의 조직이 아니에요.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 검사나 뭐 행정부하고 달라요. 굉장히 초법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엄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준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실수로 나라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수개표 문제가 저희도 이제 시민의 눈도 지금 서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바로 예산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부정선거를 완전히 부정선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시비를 일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공무원이라 말하는데요. 14,700곳 선관위 단 한 명도